자, 요건 제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두 파트로 나온 이유가 VAT 포함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VAT 별도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추석 전 같은 경우나 최근 들어 공구로 그 제조 공급사가 들어오면서 VAT 포함으로도 많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제조 공급사라든가 공급사들은 원칙이라기보다는 이쪽을 선호합니다. 이 VAT 별도로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당장 일할 때는 이게 편하거든요. 하지만 벤더 입장에서는 원가를 계산을 해내야 거기다 내 마진을 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해야 될 일이에요. 자, VAT 별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상품이 들어오는데 모든 상품에는 VAT가 붙습니다. 한 단계 그 유통을 넘어갈 때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입니다. VAT 별도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 계산은 아, 매입세 10%가 붙는구나. VAT가.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11,000원을 결제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11,000원짜리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 내가 이제 제조 공급사는 아니지만 물건을 소싱해 와서 케이스죠. 예, 물건을 소싱해 와서 판매자들한테 던지는 케이스들. 예. 내가 공급자 혹은 배벤더라고 합니다. 벤더 위에 벤더의 입장으로서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벤더들한테 물건을 주는 거죠. 공급해주는. 그러면서 살짝 내 마진을 붙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해당돼요. 마진룸이 좀 나오고 하면 저도 한 작게는 뭐 1, 2%, 많게는 한 3%, 5% 정도 붙여요. 저도 회사니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잘 가리켜서 잘 팔게 해드리다가 지금 강의하게 된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마진룸이 별로 안 돼. 의미 없어. 그러면은 그냥 안 붙이고 그냥 넘깁니다. 특히 이제 비과세 제품 쪽에서는 예, 그렇게들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물어보죠. 예, 지금 요 강사가 지금 하는 거 링크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공동구매 진행할 거거든요. 지금 추석 전에.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진을 붙이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요 최종 매입가. 그러니까 원래 매입 원가에 부가세가 붙어 있는 여기다 마진을 더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단계가 몇 단계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복리처럼 돼버려요. 네, 10,000원에 500원을 내가 붙인 게 아니라 11,000원에 5%면 얼마가 될까요?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 500원이 아니라 550원, 50원이 더 붙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붙을 거예요. 그래서 요 매입 부가세 붙기 전인 매입 원가라고 하자고요. 매입 원가에다가 내가 올리고 싶은, 넣고 싶은 마진을 넣으면 됩니다. 5%면 뭐 10%, 7%. 이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끔 수치 다 바뀌죠.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니면 나는 그냥 무조건 요거 하나 판매하면 나는 1,000원 정도 의미 없고 나는 모든 상품에 나 1,000원씩 붙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실제로 하나 팔면 내 공급자로서 얼마 버는지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부가세 차익은 내가 번 돈에서 빼야죠. 내가 만약에 1,000원을 제가 벌었지만 매입 부가세가 1,000원이고 판매 부가세가 1,200원이 발생했으면 부가세 차익은 200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200원이 내 세금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200원 뺀 실제 내 판매 수익은 800원인 거예요. 내가 공급 마진을 10%인 1,000원 얹었어도요. 그리고 자, 요 위에는 벤더 단입니다. 벤더. 벤더 단에서 요거랑 요거랑 금액이 같습니다. 같아야지 맞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VAT 별도 12,000원입니다. 이래버리면은 10% 붙으니까 13,200원이 되죠. 부가세 10%가 붙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드림팀 공급가나 이런 데도 보여드렸지만 최저가를 보는 거예요. 인터넷 최저가. 소비자가가 공동구매 쪽에서는 최저가입니다. 소비자가가 10,000원인데 저기 인터넷 검색해보니 최저가가 9,000원이다. 그러면은 측정 기준가는 9,000원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500원인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마진룸 얘기할 때.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걸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요거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측정을, 요건 일반 공산품이니까 한 20% 정도 할인가로 판매를 해야겠지? 그러면 요게 80%로 측정을 해야겠죠? 그죠? 만약에 한 15% 할인을 할까? 그러면 요거 한 85%로 해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80% 해볼게요. 20% 할인한다고 치고. 자, 그러면 요게 요 금액이었는데 판매 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판매가가 아니죠. 요 판매가 원가에다가 최종 판매가는 판매 부가세가 또 10%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구매 최종 판매가는 이 가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플랫폼 결제 수수료 다 다르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내 스토어들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스토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확인하시면 되고, 나중에 스토어 확인하실 분들은 내 스토어에 정산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에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저 같은 경우는 2.75예요, 현재. 누님하고 이제 나눠서 줄어들었고, 올 1월까지는 월 1억씩 하면 1년 하면 12억이잖아요. 요거 조건 넘었잖아요. 그래서 뭐 좀 더 되죠. 더 되는데 지금은 누님 사업자랑 반반 이제 좀 나눠서 그나마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누나 걸로는 매출을 많이 내고 제 걸로는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세금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폭탄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내 결제 수수료가 몇 프로짜리인지를 보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저는 2.75니까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요랬을 때 요건 대표님들 본인 스토어 수수료가 몇 짜리인지 보고 대표님들은 1.98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뭔가 판매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제일 센 3.63짜리예요. 다음 회계분기 때 그게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건 뭐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업자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가지고 측정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던 분들은 3.63이니까 일부러라도 매출을 다만 10,000원이라도 만드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 분기 때 이거 할인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벤더 수익률을 계산을 해준 거고 실질 수익을 계산을 해준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셀러 수수료한테 내가 셀러한테 20%준 거예요. 하지만 셀러 수수료한테 이 측정을 할 때 어디다 측정을 할 거냐 이건 거죠. 요 최종 판매가에다 해버리면 플랫폼에서 결제 수수료 들어오는 건 당연히 최종 판매했던 금액에서 측정되어 있는 요 수수료에 의해서 제외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택배비 포함입니다. 택배비를 합친 금액에서 수수료가 측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택배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이게 계산이 성립이 안 되고 머리가 터질 거고 이 표가 막 수백 개의 페이지로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부 무료, 유료,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상품마다. 그걸 어떻게 상황을. 그래서 택배비는 따로 빼서 그냥 총액적으로 묶은 다음에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산 입금은 실제로 플랫폼에서 결제한 최종 판매가, 판매 원가에서 판매 부가세가 포함된 게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판매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셀러하고 정산을 수수료 측정할 때 너하고 정산을 볼 때는 요 최종 판매가가 아닌 판매 부가세를 제외한 원래 순수한 판매 원가. 이거는 어차피 나라에서 걷어가는 돈이니까 나도 번 돈도 아니고 너도 번 돈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 측정을 하자. 15%면 요거 15%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을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빼면 셀러가 뭔 소리예요? 나는 지금 태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내가 세금을 내가 대신 왜 내냐고, VAT를 왜 빼냐고, 너 쪽에서 이미 끝난 건데, 너 플랫폼에서.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곳에서, 그게 벤더 스토어든, 제조사 스토어든, 셀러 스토어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플랫폼에서 부가세는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벤더가 만약에 만들 경우는 셀러는 이 판매 수수료에 대한 판매 부가세에 대한 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벤더는 셀러한테 서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수준으로 상의를 해서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셀러들은 다 오케이 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나라에서 걷어가는 거니까 공평하잖아요, 서로. 같이 돈 벌자고 해서 공평하게 하는 건데 각자의 포지션에 의한 수수료 요율은 틀리지만 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야 되죠. 그래서 미리 얘기했을 때 실제 셀러 수수료는 요 판매 원가에서 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셀러 수수료 요 계산식은 들어가 보면 최종 판매가에서 판매 수수료를 뺀 요 금액에다가 인플루언서하고 사전에 15% 줄게, 20% 줄게 한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 요게 셀러한테 지급을 해야 될 수수료가 돼요. 그래서 요 최종적으로 입금된 거에서 지금 매입 원가 요거 빼주고 그 다음에 결제 수수료 빠진 금액 그 다음에 셀러 수수료 주고 나서 했더니 요 판매 수익이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게 제가 벤더 수익률로 계산을 해낸 거고 대표님들은 요걸 보면서 아 요거 내가 한 18% 정도 딜을 하면 요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공급사 입장이면 내가 마진을 한 7% 정도 먹으면
아, 12%까지 올라가는 거구나. 벤더가 이거 하려고 하겠네? 내가 만약에 10%를 측정을 하면 10.87 간당간당 하겠네? 요거를 대표님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정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걸 두드리면서 감으로 내가 얼마 정도의 가격을 냈을 때 벤더가 이 정도의 수익률로 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네. 셀러하고도 할지 말지를 미리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식품이니까 마진룸은 한 15% 정도만 해도 할라 할 거고, 판매도 한 15% 정도만 할인해도 아마 소비자가 살려고 할 거고, 85죠. 85%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17%잖아. 그러면 나는 한 1,200원 정도 내가 마진을 봐도 되겠는걸?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뽑아내는 거죠. 저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소한 벤더들이 한 10% 정도 이상은 1,000원으로 바꿔놓을게요, 다시. 최소한 10% 이상은 마진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대표님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드림팀 공급가 얘기할 때 최소한 10% 이상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다 떠먹여 든다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표님들이 선택권을 대표님들한테 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47% 벌어져. 이거는 50% 벌어져. 요거는 36% 벌어져. 요거 보고, 요건 47%짜리인데 한번 해볼까? 요건 54%짜리네. 이런 걸 보면서 여기다가 이제 계산기들을 두드려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마진 계산기는 사용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VAT 포함 버전이고, 요 밑에는 VAT 별도 버전입니다. 특히 추석이나 선물 세트 할 때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이거 VAT 포함 15,000원. 예, 이거 VAT 포함 35,00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계산하기 편하거든. 벤더 입장에서는 내 마진을 얹어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000원이라고 하자고요. 그 안에 매입 원가인 10,000원과 10%에 해당되는 그 마진룸이 들어가 있는데, 역산을 할 때는 10%를 빼면 안 되고요. 9.09%를 빼면 거의 맞아 떨어져요. 이유는 10,000원에 10% 곱한 게 아니고 10%를 빼버리면 11,000원에 10%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수치가 틀려지죠. 그래서 9.09 정도를 빼면 얼추 더할 때 VAT 10% 더한 거랑 얼추 맞아 떨어지는데, 소수점으로 0.000점 뒤에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뭐 1,000만 원, 1억 이상 올라가 버리면 수치가 조금씩 벌어져요. 그래서 그게 오차가 생기죠. 자, 마찬가지 원리로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만 틀린 거고, 여기까지만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위에랑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VAT 포함 별도의 마진룸 계산기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